상관폐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상관폐인은 두 가지가 있는데, 정인이 먼저 가서 상관을 제하고 나서 정관을 만났느냐, 아니면 상관이 정관을 먼저 상극하고 나서 정인을 만났느냐, 이 두 가지가 이제 있는데, 먼저 정인을 만나고 나서, 상관이 정인을 만나고 나서 정관을 만나는 스타일은 대개 교육이라든지 종교인, 교육자 쪽으로 가요. 그리고 컨설팅 쪽으로 이제 직업이 흐르게 되어 있죠.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정인이 먼저 상관을 제하고 나서 정관을 만난다는 것은 되게 정관격이나 정인격은, 그렇죠? 정인이 먼저 상관 폐인을 하는 거예요. 상관을 폐인을 하니까 관인 상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개 이런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법론들은 종교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지식적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교수라든지 언론이라든지 그리고 윤리, 종교, 그리고 어떤 그 선생님, 이런 쪽으로 이제 교육 쪽으로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가게 돼 있는데, 만약에 상관이 먼저 관을 만나고 나서 정인을 만난다는 것은 범죄자를 다스리는 어떤 법관이라든가 사헌부 쪽에 많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상관격으로 시작을 해서 나타나는 모양은 먼저 상관경관하고 나서 폐인을 하는 거죠. 상관경관을 먼저 했으니까 온전한 사람이 아닌 범법자들이고 범죄자들이죠.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교화를 하기 때문에 사헌부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이 정인을 먼저 보고 관을 나중 받느냐, 상관이 정관을 먼저 보고 나중에 정인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직업이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상관경관을 했는데 폐인을 못했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범죄자로서 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정인운이 왔을 때는 사헌부 관리가 아니고 사헌부의 제재를 받으러 이제 가야 되는 일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상관이 살을 만났다. 지금 아까 강의한 거를 내가 지금 다시 반복해서 복습 형태로 해주는 거거든요. 이해를 아까 이해가 덜 된 분들은 지금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합살이라고 하는데, 상관격에서 이렇게 병관을 가서 합을 하는 게 있고, 병관격에서 또 이렇게 상관이 가서 합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병관격에 상관이 가서 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합을 하는 거잖아요. 합을 하는 건데, 이 이제 병관격에 상관이 합을 하는 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유력과 무력이라는 방법을 쓰죠. 유력하냐 무력하냐, 즉 말해가지고 상대를 소멸시키든가 항복시키든가, 어떤 방법이 더 이제 좋을까? 자, 간목이 무력이죠. 합살이 안 되죠. 무력이죠. 이걸 갖고 이제 무력이라고 해요. 무력이라고 하는데, 을목이 병화를 살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유력이라고 하죠. 이걸 갖고 유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상대를 이거는 소멸시키는 작전이고, 요거는 어떻게 해요? 상대와 어떤 그 항복을 하는 스타일이겠죠. 그렇죠? 이 방법이 현명하냐, 이 방법이 현명하냐라고 하는 것은 각기 다를 수가 있어요. 이걸 갖고 가살이라고 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합살이라고 하죠. 그런데 상관격의 평관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합살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되고, 대개 합이 안 되면 가살, 합이 되면은 가살, 즉 말해서 합이 되면은 멍해가짜 가살, 합이 안 되면은 달가짜, 이걸로다가 가살, 이기느냐 항복하느냐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상관격일 경우에는 이제 그렇다는 거죠. 평관격과 상관격이 보는 의미가 달라요. 이 가짜는 이제 더할 가짜인데 이걸 이제 제한다라고 해서 제할 가짜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제할 가짜라는 의미로 보셔갖고 이제 이게 무력하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면은 되는데, 이거는 이제 합의가 안 됐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제하게 된 거예요. 제한 거예요. 이겼다. 힘으로 싸워갖고 이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해서 실력으로 이겼다, 힘으로 이겼다, 제압했다, 살을 제압했다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이겼으면 반드시 어떤 이긴 거에 대한 효과가 발생이 되겠죠. 전리품이 생기게 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이기는 데는 이제 굉장히 이제 힘이 들고 노고가 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수명이 좀 짧아질 수는 있지만 물질적으로는 혹은 어떤 그 지위적으로는 이렇게 상당히 상승을 하는 기회가 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이렇게 상관이 합살을 했다. 근데 이거는 합살은 상관격에서는 가살이라는 의미를 써요. 멍에 가짜로 해서 항복했다. 항복을 했는데 이거는 진심으로 항복한 게 아니고 가짜로 항복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유력이라고 하죠. 유력인데, 가령 부인이 바람둥이 남편을 이렇게 때려 죽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남편을 때려 죽이는 방법, 가살이죠. 때려 죽이는 방법이 가살. 그러면 이 상대 여자보다가 애교를 더 피워서 그래갖고 남편이 그 여자한테 못 가게 꼬셔내는 방법이 이 가살, 합살이라는 거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그러면 합의되면은 합살을 하면은 이 방법을 쓰는 거고, 가살이 된 사주는 이 방법을 쓰겠죠. 합의라고 하는 것은 이건 협상이다, 뭐 타협이다라는 의미가 들어가지만은 이거는 뭐야? 이거는 이제 내가 가서 이렇게 이겼다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과 실력으로서 내가 너를 물리쳤다, 이겼다는 의미가 있고요. 이것은 이제 협력 관계. 그러니까 이거는 타협과 협상이기 때문에 이제 그 협력 업체가 되다. 뭐 가맹점, 뭐 납품점 이런 것들이 이제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이거는 이제 정경유착과도 같은 거예요. 예, 가살이라고 하는 것과 이 가살이라고 하는 거는 둘 다 이익이기 때문에, 둘 다 이익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식 부부가 아닌 부적절한 파트너이기도 하고요. 이 두 사람의 관계에는 어떤 비밀스러움, 그렇죠? 비밀스러움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특수 조직이나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가 있다. 공개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셔도 되는데, 이것도 이제 격이 얼마만큼 잘 짜졌느냐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상관경관과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정인을 같이 이렇게 보면 상관폐인과 이렇게 상관경관과 정인을 같이 보면은 이제 상관폐인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참 좋죠. 잘못된 것도 눈에 보이고 잘못된 것을 잘 설명해주고 잘 가르쳐주니까 쉽게 고쳐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원부 관리도 되고요, 교수도 되고 그럴 수가 있는데, 대개 이러한 사람들은 이렇게 지위나 귀한 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귀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상관평간 합살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만약에 정인이 있어가지고 폐인을 했다. 상관합살을 하고 있는 뭐 부적절한 관계인데 정인이 가서 폐인을 했다. 이건 범죄 사실이라든가 부적절한 그 사실이 들통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비밀이 드러나다가 되는 거예요. 서로 잘못한 것들이 오픈되는 거예요. 상관 합살했을 때 정인운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비밀을
지켜야 될 비밀이 드러나고, 그렇죠? 곤란한 상황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죠. 이때 이제 배신과 배반도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간평간이라고 하는 것에는 정인이 개입이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만약에 정인이 개입이 되면은 상간평간이라고 하는 편법, 불법, 그리고 어떤 거 비밀스러운 특수 상황인데, 정인이 들어와 가지고 정신을 차려야 되니까 그 순간에 이제 영창을 가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편인과 정인의 어떤 그 폐인과 정인이 폐인을 하는 것과 합사를 하는데 정인이 오는 거에 대한 이제 구분을 잘 이제 해야 되겠죠. 경관을 하는 거, 경관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에서 이제 폐인을 한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상관 경관은 상관 폐인과 짝인 거 아시죠? 그래서 항상 귀를 추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상관 평관이라고 하는 것은 부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관 경관은 귀로 가고, 그 상관 경관, 상관 폐인은 귀로 가고, 상관 평관은 부로 가는 거다. 그렇지만 상관 평관도 얼마든지 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관 폐인도 귀가 아니고 부로 갈 수도 있는데, 상관 평관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는 그 환경을 활용하거나 어떤 그 지위를 이렇게 이용을 해서 바로 노력보다는 시간 단축, 노력 없이 다이렉트로 해결하려고 하는, 다이렉트로 목적지에 도달하고자 하는 방법이 들어있기 때문에 되게 부작용이 뭐예요? 지나친 속도에 의한 문제, 그 지나친 확장에 의한 문제죠. 이것들이 이제 주변 환경과 너무 차별화되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은 무슨 일이 되든지 간에 잘못되게 되어 있어요. 이걸 지나친 어떤 속도 문제와 확장 문제, 이걸 조심해야 돼요. 바로 조사 대상이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되게 돈을 많이 벌면은 좋은 차를 탈 게 아니고 작은 차를 타고 다녀야 되고요. 또 이렇게 돈을 너무 속도 빠르게 너무 한꺼번에 많이 벌었다 이러면은 기부를 해야 돼요. 기부를 해야지 뭔가 이렇게 속도를 뛰어넘어서 빨리 성취하거나 뭔가 갑자기 이렇게 확장이 됐다 그러면 그거를 지켜보고 있는 놈들이 그냥 있지를 않아요. 되게 이제 돈을 빨리 벌거나 지위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상대가 실수하는 틈을 타가지고 그걸 이용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죠. 그렇죠? 그게 가장 큰 돈이고 가장 큰 권력이에요. 요즘 연속곡 월요일날 하는 거 불야성이라는 연속곡을 보니까 아주 흥미진진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아주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경관과 폐인은 사람이 실수하는 것을 고쳐주는 건데, 상관가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상대가 실수하는 것을 활용하는 거죠. 그런데 상관합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이용해 먹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살과 합살과 폐인에 대한 구분을 이렇게 잘 하셔야 돼요. 상대가 원하는 거를 들어줌으로써 내한테 이득이 생기는 게 이제 합이고, 상대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이용해 먹는 거, 이게 이제 합살과 가살이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있는 사람들은 더 갖고 싶어서 약해지고,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조금이라도 더 가져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또 아무 생각도 안 나게 되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게 돼요. 그러다 보니 그게 약점으로 이제 드러나고, 뭔가 내가 지위가 있는 사람은 내가 더 높아지고자 한 모습 때문에 내가 약해지는 거예요. 이게 모두 이제 상관 앞에서 조정을 당하게 되는데, 상관이 살을 보고 나서 정인을 본다면은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죠. 드러나게 되니까 정인을 보면은 저 사람을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줘야 하는데 라고 상관합사를 하고 있는데, 정인을 보면은 마인드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 사람을 활용하고 저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주고 내가 이익을 취하자라기보다가 사람 보는 눈이, 정인이 오는 순간에 아이고 저 사람 저거 저렇게 뒀다가는 큰일 나겠네 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눈에 보여서 갑자기 이제 이렇게 착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착한 상관은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없기 때문에 상관은 정인을 만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상관합살이나 가살한 자가 정인이 있으면은 전쟁터에 가서 이렇게 정훈관이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전쟁터라는 건 사람들을 다 때려 죽여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긴 사람들을 포로로 데리고 와야 되고 전리품도 거둬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또 상관의 철학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부 무시하고 사람을 널리 사랑해야 된다, 뭐 이렇게 널리 사람들을 이롭게 해야 된다, 그리고 홍익인간 사상을 뭐 이렇게 설파를 한다거나 사랑을 설파하고 자비를 설파하고 전쟁터에서, 그러면 전쟁을 이길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정훈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관이 정인을 보는 순간 그렇게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상관 편관이 되면은 사기꾼, 불법 타협, 정경유착, 뭔가 담합을 하러 밀실 야합을 하러, 그렇죠? 하면서 뭔가를 조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상관격의 편관은 조작과 담합을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고, 정인격이나 정관격이 이렇게 정인이 상관편관을 한 상관을 탁 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경찰과 범죄자들은 사주가 똑같은데 서로 격만 다른 거예요. 상관격이냐 정인격 정관격이냐에 따라서 서로 이제 저거만 다른 거지, 격만 다른 거지 같은 거예요. 나타나는 사주는 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경찰 보다가 이제 상관편관으로 생긴 사람은 인상이 굉장히 부드럽고 또 굉장히 예쁘고 아름답고, 미소도 환하고 인품도 굉장히 좋아 보여요. 경찰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다가 보니까 우거지상이 되어 있죠. 생김새 자체도 달라요. 사기꾼들은, 상관편관하는 사기꾼들은 잘생겼죠. 매너도 죽이죠. 무슨 얘기를 하면은 아주 설명도 너무너무 잘하죠. 멋있게 생긴 사람들이 되게 상관편관한 자들인데 90% 이상이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부적절한 단합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순정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이 상관편관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또 이 문서로 남기지를 않아요. 되게 말로 하잖아요. 되게 범죄적인 사실이 추정일 뿐이지, 식정관 한 사람들, 식정관 합을 한 사람들이 들키면은 이제 문서, 도장이 찍혀 있는 문서가 남아 있어요. 문서가 남아 있는데 도장은 위조할 수가 없어도 증인은 매수를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권력도 납치를 하면 돼요. 납치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한 점을 딱 걸고 앉아가지고 너 내 말 안 들으면 이거 공개할 거야 라고 하면은
그게 납치인 거예요. 꼭 사람을 납치하는 것만이 납치가 아니라 그 사람의 약점을 딱 틀어잡고 앉아가지고 흔들어대면 그게 바로 납치라는 거죠. 그런데 상간합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비밀이 새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도장 찍은 문서도 없고 무자료거래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이 범죄적 사실이 추정으로만 드러나는 거지 증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반드시 증인이 나오게 돼 있어요. 증인이. 그게 조작된 증인이든 진실한 증인이든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실을 왜곡시킨다거나 왜곡된 것이 진실이 된다거나 이렇게 되는 것들이 이제 상관들이 하는 짓들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능력 있고 똑똑한 인물들이 상관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관이 정제를 생각하게 되면 상관생제가 되는 거죠. 그럼 그 상관생제라고 하는 것은 자기 능력을 세상에 내놓는다고 하는 것은 식신생제인데, 상관생제라고 하는 것은 내 능력을 내놓는 게 아니고 세상이나 환경이 원하는 능력이나 원하는 상품을 내놓는다는 뜻이세요. 상관생제라는 뜻은. 만약에 상관생제된 사주가 명리 공부를 열심히 해서 현장에 나가서는 명리를 안 써먹고 타로를 써먹을 수도 있어요. 왜? 그 환경에서 그걸 요구하면 그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주변 인물, 현실이 필요로 한 거, 원하는 능력을 내놓는 게 상관생제예요. 내가 이걸 열심히 준비했는데 현장에서 그게 안 맞으면 저걸 내놓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관생제가 통하려면은 반드시 정인을 재극인해서 정인이 상관을 괴롭히지 못하게 해야만이 더 큰 가치를 내죠. 그래서 풍요로움을 이룰 수가 있어요. 상관생제 재극인이다라고 하는 거는 내 능력대로 살지 말고 외부 환경을 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라 하는 게 상관생제 재극인이에요. 그렇지만은 정인이 상관을 이렇게 상진을 시켜버리면은 환경에 맞추지 않고 자기 실력만 닦는 사람이 되죠. 환경과 관계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실력만 계속 개발을 해요. 써먹지도 못할 것을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실력은 굉장히 좋아지는데 환경에는 적합하지 못하고 써먹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진된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지 말고 열심히 연습만 하지 말고 이렇게 세상에 줄을 잘 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게 이제 상관생제가 되는 거예요. 상관생제를 하면은 상진이 되지 않아요. 상관생제 재극인이 되면은 상관이 보호가 되기 때문에 상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관생제가 해야만이 이렇게 상관의 능력이 살아나는데, 상관생제가 될 수 없는 건 뭐냐 그러면 정인이 너무 왕이 갖고 상관을 상진을 시켜버리면은 이거는 상관생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든 간에 자기 실력을 식신처럼 열심히 자기 능력을 개발해서 하나도 못 써요. 식신은 쓸 수가 있는데 상관은 못 써요. 그래서 상관생제는 정인이 상관을 극하지 못하도록 항상 재성이 가갖고 극인을 해줘야 돼요. 재극인을 해줘야 돼요. 그 재극인이 안 된다 그러면, 상관생제가 재극인이 안 된다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죠? 학자 보다가, 그렇죠? 학자가 되기보다는 군자가 되는 거예요. 한량이 되는 거예요. 시장에 나가 가지고 학자 보다가, 그렇죠? 학자는 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귀를 많이 추구하고 귀도 높아지고 존경도 받고 하는데, 이렇게 군자가 된다는 것은 무능력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양상군자라는 말도 있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상진이 되면은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정인이
아니고 만약에 이렇게 편인이 이렇게 상관을 상극한다 그러면, 편인이다라고 하면은 관설까지 해가면서 상관을 상극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관생제를 못하게 한다 그러면 정인이 상진보다가는 훨씬 더 나빠요. 이게 배나 더 나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인이 상관생제를 못하게 하는 것은 돈만 못 벌면 되는데, 편인이 만약에 상관을 상극해서 이렇게 상견을 지켜버리면 돈도 못 벌고 관설까지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도장이나 계약도 안 하고 뭔가를 저질러서 손해가 막 급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상관을 공부할 때 지지에서 상관폐인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지에서 상관폐인은 수화 그리고 금목 요 두 가지로만 나누어서 보면 돼요. 대개 이렇게 사오월령, 사오월령에 이제 이렇게 수를 얘기하고요. 사오 즉 말해가지고 목이 4, 5월령이면은 이제 5월이면 이제 정화가 되는 거죠. 정화가 되면은 인성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을목이면은 병하면 이러한 것들이 이제 수화죠. 수화를 이제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금목을 이야기해라. 금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반대로 이제 되는 거죠. 만약에 인묘목일 때 금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수가 인이나 묘일 때 경금, 이러한 것들을 얘기를 하죠. 이러한 경우 혹은 이러한 경우를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금목이죠. 수화 요거에 대해서만 상관폐인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이제 뭐 여기에 뭐 진술충미가 개입이 됐거나 뭐 이렇게 토국수 목국토로를 통한 상관 폐인은 인정을 하지 않는다. 지지에 있는 것들은 이제 이렇게 또 이제 상관 폐인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인물로 이제 부각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지지에 있는 것들은 관을 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공적으로, 그러니까 나라와 백성을 구하는 쪽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돼요.